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LN 뉴스입니다. 경기도는 자연재해로부터 취약한 농작물이나 농업용 시설물 보험 가입비의 80%를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도는 농가들의 보험 가입을 확대 지원하기 위해 총 사업비 12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적정하게 보전하는 보험입니다. 경기도는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해 자연재해가 빈번해져 국고지원 50% 이외에도 시, 군비 30%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 재배작물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가까운 지역 농협이나 품목 농협을 통해 상담 후 가입 신청을 하면 됩니다. 정부가 장애인 고용 의무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2016년도 말 전국 장애인 고용률은 2.65%밖에 안 됐습니다. 의무 고용률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데요. 전북도는 장애인들의 취업을 위해 오는 11월 맞춤훈련센터와 발달장애인 훈련센터를 개관합니다. 전예은 기자입니다. 장애인들의 취업을 통한 복지 향상을 위해 맞춤훈련센터와 발달장애인 훈련센터가 오는 11월 전주에서 문을 엽니다. 전북도는 총 사업비 36억 원을 들여 맞춤훈련센터와 발달장애인 훈련센터 등이 들어갈 장소와 건물을 물색해 건물 리모델링과 장비 구축을 거쳐 11월 개관합니다. 맞춤훈련센터는 기업체에서 면접을 본 후 사전 계약을 맺고 직무에 맞는 훈련을 실시해 최종 취업으로 연계해주는 훈련기관입니다. 발달장애인 훈련센터는 자폐,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학교에 다니는 전공과 학생에게 직업교육과 훈련을 실시해 고용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현재 정부가 장애인 고용 의무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2016년도 말 기준 전국 장애인 고용률은 2.65%로 의무 고용률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관계자는 처음부터 장애인 고용을 반기는 기업이 없어 꾸준한 설득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실천하는 장애인 고용기업이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의 상향과 인상된 부담금, 훈련센터 준공이 장애인 고용률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기추가 주목됩니다. KLN 전예은입니다. 인천광역시가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엔 인천 청년 외국계 기업 취업 멘토링 콘서트를 개최했는데요. 300여 명의 청년이 몰리는 등 청년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외국계 기업과 해외 취업에 관심 있는 인천의 청년들을 위해 우리나라에 현지 법인을 두고 있는 20여 개의 외국계 기업에 전직, 현직자를 멘토로 초대해 진행됐습니다. 프로그램은 청년들을 위한 특강과 공개 모의 면접, 멘토링 등으로 나누어 진행됐습니다. 이번 특강은 IBM 코리아 김영석 상무 등 3명의 강사가 전체 참여자를 대상으로 외국계 기업의 인재상과 채용 방향에 대한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전북 남원시가 교통사고 다발 지역이나 차량 통행이 원활하지 않은 곳 등을 대상으로 회전 교차로 등을 설치합니다. 그동안 노암 사거리의 경우 안전 문제가 제기돼 왔는데 전예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원시가 교통사고 다발 지역, 차량 통행이 원활하지 못한 마을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업비 89억 원을 들여 위험도로 개선, 통행불편 마을 진입로 개선, 회전교차로 설치 등에 나섭니다. 새로 회전교차로가 설치되는 곳은 노암 사거리로 시는 이곳의 시간당 최대 교통량이 1,200대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노암 사거리는 불필요한 신호대기로 차량 통행이 지체됐으며 교차로를 지나는 신호 위반 차량으로 인해 안전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회전 교차로를 통해 진입 속도를 40% 줄이고 차량 간 충돌할 수 있는 지점을 줄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시는 법정 관리도로 총 57개 노선 431km에 대해 포장, 배수 정비, 도로 안전 시설물 설치 등 도로유지 관리에 총력을 기해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키로 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관내 도로 개선을 통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교통 흐름에 효과가 높은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고 차량 교행이 되지 않는 마을 진입로를 2차선 확장합니다. KLN 전예은입니다.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충남에 다문화 영재교육원이 개설됩니다. 충남도교육청이 지난 21일 충남도 및 한국과학기술원과 다문화 학생 맞춤형 영재교육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도교육청은 다문화영재교육원을 개설하고 다문화영재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카이스트는 다문화 영재 학생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아울러 충남도는 학생들의 국내외 캠프를 진행합니다. 점점 출산율이 낮아지는 가운데 반대로 출산율이 높아지는 곳도 있습니다. 바로 전남 해남군과 전북 순창군인데요. 출산 장려를 위해 무료 장명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경모 기자입니다. 전국적으로 출산율이 제자리 걸음을 하는 와중에도 전남 해남군과 전북 순창군이 다른 지자체보다 월등히 높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남 해남군은 2008년 전국 최초로 출산 정책팀을 신설한 데 이어 전남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2015년 공공산후조리원을 열었습니다. 여기에 지난달 개원한 분만 산부인과를 연계해 임신, 출산, 산후조리 등 출산정책 원스톱 의료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은 2008년도에 전국 최초 출산 정책팀을 신설했고요. 거기에 맞춰서 신생아 양육에 필요한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현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해남종합병원에 분만 산부인과를 개원해서 최신형 장비 32종을 갖추고 공공산후조리원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산모들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출산율이 높은 곳은 전북 순창군입니다. 순창군의 출산율은 2년 전부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순창군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출산을 꺼리는 젊은 부부들을 위해 출산 지원금을 대폭 늘렸습니다. 아기 낳기 좋은 순창을 만들기 위해서 출산 장려금 지원, 출산가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료 지원을 확대하고 출산 축하용품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출산 장려 정책을 점차 증대시켜서 젊은 인구가 늘어나고 그로 인해 지역 경제가 되살아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출산 유도 정책으로 난임 부부를 위한 기초검사비 지원과 돌맞이 사진 촬영권, 공공장소 수유방 설치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바우처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K랜 김경모입니다. 전북 익산시의 연간 자전거 수요는 약 36만 대로 시내권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노선 단절 등 시민의 편의를 고려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에 익산시는 이용객 수요가 높은 곳을 우선 사업 시행지로 선정하고 내년부터 정비를 진행합니다. 홍재희 기자입니다. 전북 익산시의 녹색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밑그림이 나왔습니다. 익산시는 5년마다 시행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사업비 5,500만 원을 들여 지난해 익산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해 지난 21일 최종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익산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결과에 따르면 익산시의 연간 자전거 수요는 약 36만 대로 시내권에 집중돼 있으며 레저와 스포츠가 가장 많았고 쇼핑, 통학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용역 결과는 또 익산시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의 안전표지 및 노면 표시, 설치 간격 등 모든 구간이 안전표지와 노면 표시, 설치 간격이 미준수된 상태이며 일부 노선 단절과 도로 간 연계성 미흡, 육교와 지하도 경사로 미설치 등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고려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근본에 수립하는 익산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방향은 기존 도로를 정비를 우선적으로 개선하는 생활권 자전거 도로망 위주로 하고 금마, 왕궁, 만경강, 보석박물관 등을 연계하는 자전거 도로망 구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생활 속에서 편리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익산시는 자전거 도로망 구성의 기본 원칙 중 안전성과 연속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시내권과 시외권을 구분해 단계적으로 정비를 시행키로 했습니다. 먼저 이용객 잠재 수요가 높은 공용터미널에서 원대 사거리, 노동청 사거리에서 삼성동 사무소 사거리 약 3.8km 구간을 우선 사업 시행지로 선정, 실시 설계를 세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 시내권 특화 자전거 도로망을 구상해 원도심 자전거 도로망 활성화를 위한 근대문화 역사 탐방로 코스와 연계할 계획입니다. K랜 홍재입니다.
농업인들의 정보화 능력은 장애인이나 결혼 이민자 등 정보 취약계층에 비해서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각 지자체마다 농업인 정보화 교육을 실시합니다. 김경모 기자입니다. 스마트폰을 통한 물품 구매가 점차 늘어나면서 각 지자체에서도 농업인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 시행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에 따르면 농업인들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이 장애인, 북한 이탈주민 등 이른바 정보 취약계층에 비해서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에서는 저마다 다양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북임실군은 이달부터 오는 5월 23일까지 농산물 전자상거래를 희망하는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이 비즈니스 활성화 교육을 실시합니다. 온라인 마케팅 전략과 오픈마켓 활용법 등을 중점적으로 교육할 예정입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서 농산물을 홍보 판매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울 수 있게 되어 고객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경기도 남양주시는 다음 달 16일까지 스마트팜 육성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충남 논산시는 오는 11월까지 운영하는 정보화 교육 열린 공간을 통해 농가 경영관리 프로그램과 농가 회계자료 프로그램 교육과정을 마련했습니다. 농업인들은 교육을 통한 홍보, 마케팅 기술 향상으로 농가 소득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LN 김경모입니다. 오늘의 브리핑 뉴스입니다. 경기도 시흥시는 청년들의 창작이나 창업활동의 성장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청년협업마을에 입주할 청년기업을 다음 달 9일까지 모집합니다. 이 마을은 행정자치부나 경기도 등 약 77개 기관에서 우수 사례로 꼽히며 현재까지 약 5천 명이 방문했는데 지난해 8월에는 매니페스토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청년 문제 해소 분야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입주 공간은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해서 청년 창작자나 창업가들이 성장 단계에 맞춰 창작, 창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전라남도는 쾌적한 축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가축 분뇨 처리 사업을 추진합니다. 전남도는 국비 34억 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 129억 원을 들여 가축 분뇨 처리 시설과 장비 및 액비 살포비 등을 지원하는데 이 사업은 가축에서 배출되는 분뇨에 따른 악취를 줄이기 위해 매년 국비와 도비 등 예산을 확보해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경남 창원시가 다문화 가족 자녀들의 올바른 독서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도서관 견학 및 체험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창원시의 이번 즐거운 도서관 나들이 행사는 관내 다문화 가족 부모와 자녀 등 30명을 초청해서 이번 체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행사로 다른 문화권에서 성장한 결혼 이민자들이 자녀의 생활지도와 독서 문화 활동의 어려움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이상으로 KL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